답은 당연히 예스로 나오는 거고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경력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주 학생분들한테 자주 받는 질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코업이나 워홀로 오는 학생들이 취업을 현지에서 할 때 제가 사무직에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제일 처음 받고 제일 많이 받고 그런 것 같아요. 사무직 취업이 가능한가요? 란 대답에 답은 당연히 예스로 나오는 거고, 가장 좋은 케이스 같은 경우 한국에서 경력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 적게라도 뭐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한국에서 경력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워킹홀리데이를 활용해야 되니까 이제 나이가 30 미만이신 분, 제 학생분들 이제 해외 취업 수다톡 채널에 나오신 분들도 반 이상 분들이 그렇게 워킹홀리데이를 활용을 해서 호주나 캐나다로 가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 케이스들이 이제 보통 경력이 한 1년에서 3년 사이 정도가 보통이에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로 하시느냐? 회화하는 실력으로 하면은 한 중상급에서 상급 정도? 근데 다들 준비하실 때는 영어에 대한 두려움도 되게 크고 내가 네이티브가 아니라서 내가 영어를 유창히 하지 못해서 이런 마음은 다 똑같이 갖고 있어요. 경력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느냐, 어떤 단기 뭐 알바라든지 뭐 인턴십이라든지 내가 한 경험들을 경력화를 잘 했을 경우에 음,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 워크홀로 오신 분 중에 무경력으로 오신 분 계시거든요. 그분 영상도 네. 있어요. 경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영어도 그렇게 유창하게 하지 네. 못하시는 분인데 되셨어요. 그분 영상도 헤이초 수다 속에 있으니까 대체 그런 분들은 어떤 마인드셋을 갖고 있지? 예, 한번 봐보세요. 음, 그러면 그런 질문들이 가장 많고, 그러면 또 그거 말고 또 어떤 질문들 많이 받으세요? 그런 채용 절차? 인터뷰 질문들은 한국이랑 어떻게 다른지, 레주메는 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러한 질문들이 있기는 한데, 이제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고 큰 카테고리 이렇게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부분은 뭐냐면 이력서를 내는 부분도 한국이랑 많이 달라요. 한국은 그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필라웃 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회사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서구권 기업,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하는 곳들도 있지만 많은 곳들이 커버레터랑 레주메를 보내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만들어 놓은 거를 가지고 지원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쉬워 보일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원하는 회사에 맞춤형으로 이력서를 만들고 커버 레터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어렵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학생분이 하신 말씀이 한국 면접처럼 생각하고 영어 면접 준비하면 다 떨어지실 거라고 아, 이렇게 예, 진짜요? 영상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한국식으로 준비를 해서 면접을 보면 정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음, 방법에 익숙하지 않고 그런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면접 이렇게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전화 면접도 있고요. 너무너무 흔하거든요. 전화 면접, 화상 면접도 있고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화상 면접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고 최종 면접까지 화상 면접으로 끝내는 회사들이 많아졌어요. 또 이렇게 채팅으로 면접 보는 것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채팅으로 네, 고객이나 뭐 그 응대를 할 때 채팅으로 이렇게 많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일이다. 아, 그런 데는 면접조 또한 채팅으로 또 면접을 보는 거 오, 하나 중 있고 서면으로 인터뷰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전화해서 물어보는 질문들이 거기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서면 인터뷰 용지를 주는 회사도 있고 혹은 그 어플리케이션 제출을 할 때 문항식으로 질문식으로 해서 그거를 다 필라웃 할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게 되게 다양해요. 제 학생분들도 직접 이렇게 지원을 하다가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고 외국에서는 그 연봉 협상 부분들이 자주 이루어지는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신입직 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내가 좀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그 몸값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미리 이제 그 공부를 해 놓으시면은 이제 좋고요. 저 한 가지 네. 생각났는데, 이제 선생님한테 첨삭을 받는 학생들이 이제 성공적으로 취업이 돼서 이런 후기들이 올라오기는 하는데, 그 첨삭을 받고 취업이 되기까지 혹시 기간은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소요되는지 네. 또 궁금합니다. 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평균을 낸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요, 지원을 하자마자 다음날, 다다음날 이제 면접 연락을 오고, 하면 전화 면접이 바로 오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요, 정말 오래 걸리시는 분들은 그 이후에 한 1년 후에 연락 오시는 분도 있어요. 떨어졌다는 이메일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파일로 놨다가 비슷한 게 있거나 같은 포지션이 열리면 연락 주겠다는 것도 있어요. 어, 일반 사무직이나 이제 포지션이 좀 많이 열리는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좀 전문직이고 기술직이고 이런 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포지션도 잘 안 나오지만 해당되는 사람들도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원할 때부터 어느 정도 걸리냐? 그 평균을 드리기는 힘든데, 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좀 긴 편이라서 보통 한 열흘에서 2주 정도 걸리는데, 그 이후로 이제 몇 번 이제 면접을 보면서 실력을 늘리면서 이제 최종 합격으로 가는 게 보통이라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간을 잡으시면은 넉넉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학생분들 중에서 이 첨삭을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준비하면 안 됐구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깨달으신 것 같은데 다른 건 알겠는데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다른지를 제 프로그램이 이제 한 열흘에서 한 2주 정도가 걸리고 직접 이제 경험을 해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개개마다 너무너무 케이스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후기나 이제 영상 후기로서 어떠셨냐고 이제 소감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분들이 설명할 때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지금 계획 중인 것 중에 하나가 온라인 강의를 지금 만들고 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 그래서 그 노하우들을 그 영상에 다 담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그 스텝별로 그거를 따라서 하면 그 작성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대1 과정으로만 하고 있는 그 교육의 내용을 온라인 영상으로 그 담고 있으니까 곧 이제 온라인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때 기대가 되네요. 들으시면 그게 답변이 되지 않을까. 이제 보고 나시면, 이런 것도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구나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